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 7월 5일 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슈들을 한번 보십시오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미국 장이 월요일엔 쉰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 초에는 ISM 지수들이 나옵니다. 이제 서비스업,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미국의 FOMC,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엔터를 매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엔터 쪽에서는 이제 가온 차트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11시에 나오게 됩니다. 오전에 그걸 한번 보시자라는 거였고요. 그러고는 그날 밤 매주 목요일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이제 매주 고용이 중요하니까 보시라는 거였고 그러고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그러고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펙하고 연준 통화정책 요거는 뭐 별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언급을 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5일 월요일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가 시작하기 전에요. 5일 그 월요일이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디디추싱이라고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승차 공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규제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단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신규 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게 계속해가지고서 지금 좀 대표적인, 병목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 쪽에서. 그럼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잖아요. 근데 사실 86권가에서는 여러 차례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해소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하반기 완화 전망. 이제 어디에서 냈냐라고 보니까는 이제 IHS, 여기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나온 자료에서는 공급이 3분기에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니까는 뭐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풀린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3분기에도 지속적인 자동차 생산 중단이 예상이 되지만은 1, 2분기 규모의 생산량 감소는 아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반도체 공급이요. 자동차 제조사의 수요 대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된다라는 자료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생산 쪽에 문제 지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좀 풀려나가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영국에서 결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영국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고생을 했었잖아요.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그 백신도 굉장히 빨리 맞아 나갔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도 좀 빨리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리라는 대담한 시도에 나선다. 라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 확대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코로나도 어쨌든 우리가 점점 적응해 살아가기 시작했다. 뭐 그걸 보여준다는 거고요. 이제 월요일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차이신 지표가 나왔는데요. 흔히들 이게 이제 뭐 중소 쪽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저희가 하죠. 보시면은 일단 이제 발표치가 차이신 복합은 전월치가 53.8이었는데 이번에 발표치는 50.6이었습니다. 50을 간 넘어서 그러니까는 겨우 이제 확장 국면 유지고요. 그 다음에 차이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전월치가 55.1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상치도 거의 비슷하게 제시가 됐었죠. 근데 발표치는 훨씬 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숫자였고요. 복합이든 서비스든 모두 다 50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다뤘듯이요. 약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온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좀 점증이 되었던 그런 발표 자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도요.
인민은행에서 또 200억 위안의 자금을 흡수를 단기자금 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모습 계속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도 영국에 이어가지고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집계를 안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사실 수급에서 다룰 건데요. CFD 증거금리 상향 부분이 10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증시는 이날이 이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하고 상위 조각은 조금 오르는 수준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인민은행이 또 200억 위안을 흡수하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디디 추싱 아마 때문이겠죠.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서구 증시에서는 이날 밤에 이제 뭐 제조 구매자 지수보다는 좀 많이 덜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고 발표치가 60.1로 예상치 63.5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일에 중국 차이신, 금일에 이제 미국 ISM 해가지고서 서비스업 쪽 경기가 짜게 식어가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런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지표 자체가 나온 게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0 이상이면 확장인데 60 이상이면은 60 이상인 경우를 여러분들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숫자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이제 여기서 바로 모멘텀 바로 다 꺾였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다는 게 생각이고요. 그 다음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각 항목별로 지수 변동을 봤었을 때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재고가 부족하고 병목 현상을 겪고 있고 공급망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는 큰 틀에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요. 수주잔고 지수가 무려 전달에 61.1에서 65.8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전히 굉장히 강건한 경기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숫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펙 쪽이 이제 좀 회의가 계속해서 이제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미국도 조금 이게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인플레 쪽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에는 미국이 오펙 불화에 개입을 했다. 치솟는 유가 바이든 연준의 골칫거리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리가요, 사우디 UAE, 지금 다투고 있는 게 UAE가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정 내리려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뭔가 좀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런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교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이제 중국, 주석하고, 접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컷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 인도태평양 조정관에게서 나온 거고요. 일단은 시기로 봤었을 때는 이제 G20 정상회의가 10월에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전에 아마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보시면 아시아 쪽은 별게 없었고 뭐 서구 쪽도 별게 없었습니다. 뭐 별로 사실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금리가 사실 좀 이제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수요일로 가시면은 한국 증시에서는 이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이제 매출액 61조, 영업이익 11조를 보았으나 실제로 발표한 수치는 매출액 63조, 영업이익 12.5조로 3%, 14%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럴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소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많이 돌고 그 숫자가 대략 좀 맞아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었던 수준의 숫자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매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일회성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뭐 굉장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제 이게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 들어오면서 계속해가지고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빠지는 그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실적 시즌이 무난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무난하게 좀 잘 나오는 걸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시아로 가면은 중국 쪽 또다시 자금 흡수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서 5거래일 연속으로 200억 위안씩을 매일 풀었던 것을 다시 5거래일 연속으로 흡수를 해서 이제는 똔똔이 됐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조금 선물을 안겨다 줄 것 같은 얘기가 나온 게 중국 쪽이었는데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래 여기서 뭐 금리를 다루거나 이런 회의가 아닌데 지준율 인하를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통화 쪽에서 확장책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도대체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차이신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지준율 인하까지 가네. 야 이거 중국이 우리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딱 보이는 것만 봤었을 때는 통화 정책을 이제는 조금 풀 수 있는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도쿄의 코로나 긴급 사태 재선포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무관중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구 증시는 가시면은요,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가지고서 6월에 있었던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크게 제가 볼 땐 두 꼭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 관련인데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언급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적혀 있다. 라는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FOMC 회의록 코너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뭐 이제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 올랐던 거 좀 많이 뱉어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 하여튼 금리만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가면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컨택트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인민은행이 더 이상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 액션으로 갔고요. 서구 증시 가시면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잖아요. 매주 목요일에. 여기 이제 발표치가 37만 3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만을 하회를 했으니까는 절대 수치는 좋아요. 근데 예상치는 35만까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하회했다. 그래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뭐 저는 무난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보니까는 요게 지금 파일의 버전이 조금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려던 것보다 조금 앞버전이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조금 겁이 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게 더 썼던 게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도 같이 발표가 돼요. 근데 그거 자체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다는 거는 좋다는 거죠, 고용이.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뭐 기대한 수준으로 잘 나왔다. 뭐 그렇게 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는 보시면은 이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쪽도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 금리는 계속 속절없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한국 증시의 경우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이제 4단계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된 거죠. 발표가 있었고 그런 점들이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장중 저점이 2%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포스코가 실적을 내는데 잘 나왔어요. 예상치가 이제 매출액 17조 3천억, 그다음 영업이익 2조를 봤었는데 이게 사실 2조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5%, 10% 각각 넘어서는 놀라운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지금 포스코 내부에 철강 회사가 소위 쇳물이 부족할 정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였던 걸로 실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장 종료 후에 좀 큰 선물이 나왔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에 관련해 가지고서 운을 띄웠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단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의 완화책이 서구 증시를 살려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 쪽에 보시면은 증시도 좋았고 시클리컬 주식들 그동안 안 좋았는데 그것들도 살려냈고 그다음에 금리도 계속 내리다가 급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이제 뭐 2%까지 빠지다가 절반 정도 되돌려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1% 이상의 강한 상승,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은 7bp 이상 오르는 또 이제 강한 반등 이런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제 10년물에 매주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뭐 패닉 셀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좌자자장 내려갔죠. 그쵸? 좌자자장 내려갔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그런 얘기 드리면서 이제 제가, 야, 이게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게 지난 2월 달이죠. 요때 갑자기 이제 7년물에 대한 옥션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가 팍 튀기 시작을 했죠. 갭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은 반드시 메운다라는 증시의 격언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갭을 혹시나 다시 메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갭을 메우기 직전까지 빠졌다가 다다닥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 갭은 메우고 갈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조금 이게 내려오면서 바닥은 좀 잡아가는 그림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잡아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머무를까라고 하면은 낮게 보면 이 갭 밑에죠. 그쵸? 1.2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길게 보시면은요. 요 정도하고 요 정도 사이?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한 1.2에서 그 다음에 한 1.6 정도 되는 요 사이가 매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요쪽에 일단은 좀 박스권으로 머무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를 가지고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탐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컨센서스가 참 많이 틀려왔어요. 단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낼 이익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시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내왔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팩트셋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팬데믹이 처음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게 2020년 1분기잖아요. 그쵸?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3월부터 증시는 완전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반영이 미처 이때는 안 됐죠. 그래서 예상치는 7% 마이너스일 것이다. 기업 이익 감소 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2배를 넘어서는 15%가 감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적으로 가정을 점점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분기 때는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44%였어요. 근데 실제는 마이너스 31%가 나왔죠.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3분기는 더 가관입니다. 21% 마이너스를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가 나왔고요. 그 다음 4분기에는 마이너스 9%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자리부터 부등호부터 틀렸습니다. 3% 오히려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분기가 완전히 피크라고 할 수 있죠. 23% 정도 이익 증가를 기대를 했는데 무려 52%나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면 예상치가 전년 동기비 플러스 63%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제 요거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틀렸어요. 작년 2분기부터 큰 폭으로 틀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예측치가 이제는 많이 상향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려 63%라는 전년 동기비 이익 증가가 이번 분기에 예상이 되는 거죠. 딱 보시면은 와, 63%는 너무 높다. 저걸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저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작년 2분기가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컸던 때잖아요. 무려 마이너스 31.6%였어요, 이익이. 그러니까는 이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요 이익 증가폭 예상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저거보다 실적을 기업들이 하회를 하는 일이 많이 보인다거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2분기부터 해서 어닝이 기업들 실적이 모멘텀 피크를 지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1분기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이제 일주일 내내 금리가 내렸죠. 금리가 내려갔고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세상이 위험해져서 안전자산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 것이냐? 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금리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선호 관계가 뒤바뀐 모습의 자산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특히 금리 쪽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좀 발현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는 더더욱이나 어두운 모습을 보였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재확산까지 나타났다. 그렇지만은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가 다 끝난 이후에 중국이 재할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금요일 밤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의 증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사실 증시가 자꾸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올라가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었는데 투자자분들이 마치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것저것 리스크가 나왔다고 하니까는 매도의 이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매도가 앞다투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게 없었다라는 것이 86번가의 결론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뭐 언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 나오게 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과연 이제 미국의 물가는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지금부터가 진검승부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미국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가 진짜 상황 어떤지 또 좀 알아볼 수 있는 2분기 GDP 자료.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있고 사실 존재감은 많이 옅어졌지만 일본 통화정책회의 혹시나 이제 GPIF ETF 사는 거에 변화가 있는지 일본에 그런 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물가지수 나오고 미국 소매 판매 미국도 이제 경기 꺾인다는 얘기를 모멘텀 피크란 얘기 하시니까는 소매 판매 정도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빠르게 간 거는 뒤쪽에 사실 오늘 지금 지난주 자산시장에서 짚어드렸던 각각 요소들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는 꼭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